네, 알버트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알버트와 함께 떠나볼 목적지는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우리는 리스트를 활용해서 스리랑카에 있는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이용해 보물의 위치를 저장하고 찾을 수 있어요. 스리랑카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요. 네,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블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여러분들 리스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지난 시간 자메이카 편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를 선언한 뒤 변수에는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다양한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만약 변수로 여러 개의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리스트는 하나의 리스트만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친구들의 전화번호와 같은 많은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만드는 것보다 리스트를 만들어 저장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이 블럭은 생성한 리스트의 입력 순서, 즉 리스트라는 리스트 이름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 첫 번째 항목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의 내용 추가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리스트의 값을 마지막 항목의 값으로 추가하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삭제하기 블럭이 있어요.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삭제하기 블럭. 이 블럭은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중에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값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기에 1 외의 2, 3, 4라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저장된 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앞에 내용 추가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리스트의 항목 값에 그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는 자료가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값이 되고 기존의 값은 하나 뒤에 자료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내용으로 바꾸기 블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리스트 블럭의 값을 기존 값으로 바꾸고 앞에 있던 값은 삭제를 하는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리스트 비우기라는 블럭도 있는데요. 리스트에는 다양한 값들이 동시에 항목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두 다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항목수 블럭인데요. 리스트에는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저장된 값이 몇 개인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때 이 블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블럭인데요. 만약 그 내용이 리스트의 값에 포함되어 있다면 참이 되고 만약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거짓이 되는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습하기를 통해서 오늘 배울 미션들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 위치 리스트에 256을 추가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리스트 추가하기 블럭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때 리스트의 이름은 보물 위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보물 위치에 추가하기 이 블럭이 사용돼야 되고요. 여기 내용에 들어갈 알맞은 값은 256이 됩니다. 다음 태블릿에서 알버트의 X축 가속도의 값을 말하도록 하고 싶어요 블럭인데요. 먼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말하기 블럭이 필요합니다. 근데 알버트 태블릿이 어떤 말을 하냐면 X축 가속도의 값이에요. 보면 말하기 블럭이 두 개인데 X 위치가 있고 X축 가속도가 있어요. X 위치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맵에서 알버트가 얼마만큼 좌우로 이동되어 있는지 그 값을 의미하고요. X축 가속도는 알버트 속에 내장된 센서가 X축, Y축, Z축 이렇게 각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물 위치 리스트의 세 번째 항목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물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이름은 보물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말하기 때문에 보물 위치 말하기 이 블럭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때 내용에 들어갈 말은 3. 내용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택 블록으로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과연 태블릿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예시 문제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보물 위치에서 256과 128을 차례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256은 첫 번째 항목이 되고 128은 두 번째 항목에 각각 저장이 되게 됩니다. 보물 위치의 첫 번째 항목을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인 256을 태블릿이 소리내게 됩니다. 태블릿은 256이라는 값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물 위치에 256을 추가하고 보물 위치에 128을 각각 차례로 추가합니다. 256은 첫 번째 항목, 128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번에는 보물 위치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을 태블릿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이 두 번째 항목인 128을 소리내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보물 위치에 256을 추가하고 보물 위치에 128을 차례로 추가합니다. 이때 256은 첫 번째 항목, 128은 두 번째 항목이 되겠죠. 그런데 보물 위치의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한대요. 그러면 256은 자료가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128이 첫 번째 항목으로 바뀌고 이때 보물 위치의 첫 번째 항목을 말하기 때문에 태블릿이 원래는 두 번째 항목이었지만 첫 번째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서 항목의 숫자가 올라간 128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보물 위치에 32를 추가합니다. 32가 첫 번째 항목, 그리고 4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 그런데 보물 위치의 마지막 항목 앞에 64를 추가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4였죠. 이 사이에 64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31은 첫 번째 항목, 64는 두 번째 항목. 그러면 4는 2가 아닌 세 번째 항목으로 밀려나겠죠. 그런데 보물 위치의 항목 수를 말하라고 하네요. 항목 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3 개수만 말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보물 위치에 32를 추가합니다. 그럼 31은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고요. 첫 번째 항목 앞에 64를 추가하게 됩니다. 즉 32가 저장된 첫 번째 항목 앞에 64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64가 첫 번째 항목이 되고 32는 첫 번째 항목에 있다가 두 번째 항목으로 바뀌게 되겠죠. 태블릿은 보물 위치의 첫 번째 항목을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자료는 64죠. 그래서 64를 태블릿이 소리내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클릭했을 때 보물을 32에 추가, 32는 첫 번째 항목이 되겠고요. 4를 추가, 4는 두 번째 항목. 근데 마지막 항목 앞에 64를 추가합니다. 64를 추가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원래 두 번째 항목이었던 4는 앞에 64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세 번째 항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항목을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 마지막 항목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인 값인 4를 소리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알버트를 이용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바트가 보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에게 이동했다고 해요.
알버트를 계획에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에게 가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알버트를 사자가 있는 곳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를 사자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한 칸이 10cm임을 이용해 알버트를 계획칸에서 사자칸까지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알버트 AI 탭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5cm, 속도 5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동되어야 됩니다. 네 칸이기 때문에 40cm 이동하면 되겠죠? 5가 아니라 40cm로 이동. 그리고 알버트 이동하는데 근데 계획에 이동했을 때 알버트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버트가 사자에게 가려면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즉 알버트가 바라보는 방향을 0도로 먼저 맞춰준 다음에 40cm를 이동하면 사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판 0도 방향으로 돌기를 이용해서 먼저 알버트의 방향을 사자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40cm 앞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누르면 알버트가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사자에게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버트가 사자에게 도착했는데 사자가 알버트에게 먹을 것을 구해줄 것 같습니다. 먼저 알버트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5가지를 리스트에 저장한 후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무작위로 말하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를 있던 블럭들은 지우고요. 먼저 자료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료 추가하기를 누르는데요. 자료는 변수와 리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할 자료는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리스트의 이름은 음식이라고 짓습니다. 음식. 그러면 음식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왼쪽에 없던 블럭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에 자료를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가할 음식은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5개의 음식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어떤 음식을 추가할까요? 김밥 추가해보세요. 김밥. 혹시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 없나요? 저는 김밥,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돈가스,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스트에 탕수육과 김밥, 샌드위치, 돈가스, 떡볶이가 차례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알버트가 무작위로 음식을 말하도록 지금부터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의 인공지능 탭으로 이동해서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 알버트에 저장된 여러 가지 리스트에 있는 여러 항목들, 자료에서 음식의 항목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항목을 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항목은 각각 탕수육 첫 번째, 김밥 두 번째, 샌드위치 세 번째, 돈가스 네 번째, 떡볶이 5번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무작위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와 같은 수가 아니라
1부터 5까지의 무작위수를 말하도록 합니다. 한번 코딩 해볼게요. 실행시키면 어떤 답을 알버트가 말하게 될까요? 실행. 탕수육, 알버트는 첫 번째 항목을 무작위로 말했네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실행시키지만 아마 알버트가 다른 답을 얘기할 것 같아요. 실행시켜볼까요? 돈가스, 이번에는 네 번째 항목인 돈가스를 얘기했네요. 다시 한 번 더. 샌드위치, 네,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 5가지를 리스트에 저장한 후 태블릿이 임의의 값을 말하도록 한번 코딩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알버트에게 찾아가서 힌트를 얻어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자에게 도움을 얻어 보물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이런 힌트를 주었네요. 보물 위치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을 더하면 X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깃발 카드 값에서 보물 위치 세 번째 항목을 뺀 다음 430으로 나누면 Y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되게 비밀스럽고 암호 같은 그런 말들을 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보물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수 깃발 카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AI 탭에서 먼저 자료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료 추가하기를 눌러서 변수를 생성합니다. 변수 추가하기. 이때 변수의 이름은 깃발 카드입니다. 깃발 카드. 확인. 네, 그러면 왼쪽에 깃발 카드의 값이라는 변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깃발 카드 변수의 값을 정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카드의 값을 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최초의 깃발 카드 값이 0이 아닌 알버트의 OID 센서 값으로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버트 AI 탭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있는 왼쪽 근접 센서 값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왼쪽 근접 센서 값 외에 다양한 값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OID로 정하기. 그래서 깃발 카드의 값을 OID로 정합니다. 세 번째, 리스트 보물 위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탭을 클릭합니다. 자료 추가하기를 누르고 이번에는 리스트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리스트의 이름은 보물 위치입니다. 리스트 보물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항목 햄스터 추가하기와 같이 리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블록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보물 위치에 1, 92, 1814, 167을 차례대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복사하여 붙여넣기, 복사하여 붙여넣기. 차례대로 1, 두 번째 항목에는 92, 세 번째 항목에는 1814, 네 번째 항목에는 167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1은 첫 번째 항목, 92는 두 번째 항목, 1814는 세 번째 항목, 167은 네 번째 항목에 각각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힌트를 이용해 알버트가 보물을 갖고 있는 동물을 찾아가도록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사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암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X좌표와 Y좌표로 이동하는데 X좌표에 대한 힌트입니다. 두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을 더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 탭을 활용합니다. 여기에서 더하기를 가지고 와볼게요. 두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을 더하라고 하네요. 자료에 가서 보물 위치에 두 번째 항목 그리고
보물 위치에 네 번째 항목을 더하는 값. 이 값을 말판 위에서 X좌표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버트 탭을 눌러서 말판 앞으로 이동하기 블럭에서 여기 있던 이 블럭을 X에게 집어넣습니다. 다음은 Y좌표를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깃발카드 값에서 보물 위치의 세 번째 항목을 뺀 다음 깃발카드의 값, 혹시 아까 변수 기억나나요? 자료에 가서 깃발카드의 값이 있죠. 이 깃발카드의 값에서 보물 위치의 세 번째 항목, 보물 위치의 세 번째 항목을 빼라고 했죠. 역시 연산 탭에 가서 빼기 속에서 깃발카드 값 빼기 세 번째 항목, 그리고 이 값을 430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누기 430 하고 이 값을 앞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깃발카드의 값에서 보물 위치의 세 번째 항목을 빼고 330으로 나눈 값을 Y 위치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알버트를 이 칸으로 이동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알버트 세트에 포함된 깃발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밑에 바닥에 두고 프로그램 실어주면 인식이 됐죠? 인식되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우에게 갔군요. 네. 여우가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해 힌트를 갖고 있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를 활용해서 보물을 찾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값만을 저장할 수 있지만 리스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저장해 코딩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